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본격적인 영영 처리 시작이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지역산업을 지탱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대체 인력 조달과 수급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또 무엇보다 열악한 숙소와 폭행, 성추행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도 재조명되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과 농촌 인력 확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또다시 되풀이된 영농철 일손 부족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 또 국내 인력의 농어촌 유입 방안 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민들은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과 농촌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내일 55살인데 제가 제일 젊거든요, 이 동네에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외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나 방침이 있으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외국인을 쓰는데 7명 있었거든요. 6명, 7명.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난처해요. 저희가 이제 작업장에다가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가금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수시적으로 하려고 했어. 근데 관광비자로 왔기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나 다치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봄하고 여름 한 달을 바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인력도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동사한 거 받고 또 임시 숙소에서 농장 주인분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성희롱을 당했다, 뭐 그런 뉴스도 보면서 확실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되게 많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처우 문제는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인력 부족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나라 문화 자체에서도 인종차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한 문제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남는 인력들을 농촌으로 유인을 하든지 처우 개선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지훈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북도 연맹 이대종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성유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장님 이제 지금 이제 모내기 앞두고 모짜리 준비하시고 많이 바쁜 시기가 됐습니다. 예, 바쁘죠. 예. 시골에 가면 아까 그 우리 도민 인서트에서 55세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도 이 동네는 좀 막내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보통 60대 중반이 막내인 동네도 있고 그래서 고령화가 이미 농촌의 속도가 빠른 심각한 수준이죠. 예. 아, 저도 저희 동네 막내인데 저는 젊은 편입니다. 저도 56인데. 예. 예. 아, 50대 중반이 이제 젊은 편이고 막내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난 예. 2000년 기준 해가지고 통계청 발표, 2020년 기준 통계청 발표가 있었는데 65세 이상의 경영주가 농가 그 경영주인 농가를 보면 전체 농가의 지금 한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어떤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농업도 그렇다 보입니다. 농사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인데 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 오늘 그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단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려봐야 될 텐데 의장님 전라북도 농가의 상황 좀 전해주세요. 이제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농사일은 때가 중요하거든요. 예.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 제때 하지 못하면 이제 작목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집중이 되고 또 이제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농촌 인력 상황은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건 가장 심각한 건. 어디서 뭐 구할 길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구할 수는 없고. 예전에 보면 뭐 저희 시골 농가에서는 이제 품앗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경쟁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 끝나고 또 잔치도 하고 그랬던 분위기인데 지금은 품앗이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뭐 산에 가 계시거나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그대로 늙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이
예. 그런 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고용하는 농가들 많죠. 특히 시설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이제 상황을 보면 예.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상업농으로 이제 막 특화가 돼 있는데 보통 한 10만 평 이상, 많게는 100만 평까지 진단 말입니다. 이 양반들이 이제 한 외국인 노동자들 한 많게는 500명까지 막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싹 빨아가 버려요, 인력을. 웃돈을 주고 땡겨갑니다. 그 양반들도 제때 이제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 인건비가 13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야. 통상 저희가 이제 부를 때는 9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시장에도 막 요동치고 그 고용 시장 농가의 고용 시장에도 쏠림 현상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조달을 못해요.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싹 가져가 버리니까. 예.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이제 전라북도의 농축수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 사실 어촌에 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촌, 산촌, 어촌 할 것 없이 이제 정말 우리의 환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대중 의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도 비싸고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절대량으로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도에서도 좀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65세 이상이 벌써 이제 60%에 도달하고 있고 예. 이 추세가 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추세가 흘러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이 가능하죠. 지금 10명이 짓는 농사를 앞으로 딱 10년 후가 되면 4명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질 리는 없어 보인다.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풀어가는 노력들을 같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성요셉 노동자의 집에 김원철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선 성요셉 노동자의 집이 어떤 곳이고 언제 문을 열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성요셉 노동자의 집은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예. 시작은 1983년도에 이제 익산 노동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국인 노동자들 지원하는 단체로 시작을 했다가 예. 저희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대상자를 이제 내국인 노동자에서 이주 노동자로 이렇게 대상을 변경을 하게 됐고 예. 지금까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뭐 노동 인권 상담하고 뭐 쉼터 지원하고 등등의 이주 노동자들 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들어와도 2주 또 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네. 아마 외국인 노동자가 80% 이상 급감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취업 비자 끝나면 또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농민 입장에서도 힘들고 외국인 노동자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뭐 신규 이주 노동자들이 입국이나 뭐 출국이 어려워져 가지고 뭐 많은 수치에 아까 뭐 80%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동의하기 힘들고요. 예.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외국인 수는 전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약 5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등록 외국인을 보면 등록 외국인은 이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 15만 명밖에 줄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주 노동자로 이제 국한을 시키면 이주 노동자는 크게 뭐 일반 비전문 취업이라고 하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동포들이라고 하는 H2 비자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예. E9 그 일반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수치가 작년 대비 약 4만 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중에 3만 5천 명 정도는 제조업이고 예.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업종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3만 5천 명,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1,500명, 농축산업 같은 경우는 3,000명, 어업에는 1,000명이 작년에 비해서 줄긴 했습니다. 예. 다만 이 줄은 수치가 이제 신규가 못 들어오니까 신규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줄긴 한 부분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돌아가지 못한 상황.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체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출국 기한을 유예를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체류 기간 끝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체류 기간이 연장돼 주거나 아니면 또
제조업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계절 근로자로 농업의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 보면 예. 그런 거를 감안하고 제조업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산업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 감소됐다고 해야 하나요? 줄어들죠. 예. 줄어드는 부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크게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숫자는 많이 부족하다, 줄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다만 합법적인 체류자냐, 뭐 미등록 이주 노동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일당에 의한 이주 노동자들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대개 미등록 친구들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들의 뭐 친정 부모님들 뭐 이런 식의 노동 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의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합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월급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에 의한 하기 때문에 뭐 인건비 상승이 뭐 우리 딱 그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만큼밖에 인상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 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다라는 부분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예, 이대중 원장님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농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오늘 물어봤더니 합법적인 신분이 뭐하러 농촌에 와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예. 다른 제조업으로 가지. 예. 그래서 가령 이 문제 풀려면 어쩌고 그 양반들 좀 합법적인 신분을 좀 보장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다 떠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현실이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뭐 수급 지원이라든지 어떤 현황 파악하실 때 이런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통계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E9 비자라는 것은 만 40세 이전에 젊은 외국인들이 이제 특정 분야를 딱 타깃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가 어느 산업 분야 일할지를 농업 분야 일할지 제조업 분야 일할지 정해서 이미 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만 6천 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75%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75% 입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 인력들이 되게 단기간이거든요. 이런 단기간의 인력들은 E9 비자 같은 정상적인 비자를 가져오신 분들이 하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비슷하다 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오늘 얘기될 수 있는 계절 근로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늘었습니다만 3개월에서 최근까지 뭐 6개월까지도 5개월. 이제 5개월입니까? 네, 5개월까지도 이제 한시적으로 되게 단기간에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대중 의장님이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농민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농민 대표시고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더 농촌 현장보다는 제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농가에 좀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틀에서의 조금 융통성 있는 수단들을 더 마련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9 비자는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딱딱 정해지는 곳에서 와서 최대 4년 10개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건드릴 수 없는 변수거든요. 다만 이제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 3개월, 최대 5개월입니다만 농가가 실제 필요한 것은 5개월 다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 시설 농업이 아니라고 하면 3일, 5일, 일주일이 필요한 건데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 5개월을 목적으로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외국에서 데려온다는 것이 사실 데려와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풀어볼 수 없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작년에 이제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좀 건의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이나 해당 지자체가 이런 어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들여서 그 고용을 그 해당 농장에
필요한 수요만큼을 일주일, 3일, 일주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예. 그런 체계를 만들면은 농가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 계절 근로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건 제도가 올해 이제 새로 개선이 된 거죠. 네. 예. 외국인에 관한 이 제도 개선들이 이게 지자체는 상당히 현실적인 생각들을 아마 현장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제도나 법이 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난 2월 달에 이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계절 근로자를 대폭 확대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 자체가 제조업에 한해서만 제조업으로 체류 기간이 끝난 친구들에게 계절 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했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제조업에서 잔업 열심히 해가지고 뭐 월급 임금을 많이 받던 이주 노동자들이 계절 근로자로 가게 되면 물론 체류 기간이 합법적으로 5개월 동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딱 계절 근로자로 가는 농업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메리트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부족한 거죠. 아쉬운 거. 이대중 의장님, 예. 그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제조업으로 가고 싶어라 하고 조금이라도 돈 더 주면 그곳으로 이제 가서 일하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농촌 일이 어렵잖아요. 네. 더욱 이제 큰 문제는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 일하는 패턴이 해 뜨면 시작해서 해 떨릴 때까지 일을 합니다. 예. 이제 그걸 원해요, 이제 농민들은. 아. 이제 그 인력을 구할 때. 본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양반들도 휴식도 필요하고 여가 시간도 필요한 건데 어려운 거죠. 보통 그리고- 산업 현장은 뭐 5시 늦어도 6시면 끝나니까요. 예. 예. 그리고 뭐 일손이 딸린다고는 하지만 계속 뭐 안정적으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날일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양반들 불안한 게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양반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이제 농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애시당초 뭐 다른 데로 왔다가 이제 이렇게 농촌으로 흘러 예, 들어갈 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건 현실은 농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틀림없다고 보면 된다. 다 불법 체류자들이다. 신분이. 이 현실을 놓고 무슨 공론을 하더라도 공론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걸 제대로 보지 않고 뭐 하는 얘기들은 저는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적발하면 대부분 다 불법 체류자일 것이다. 잡아가요. 가끔 이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예. 농민들이 신고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인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신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현장 취재를 나갔었는데 대부분 뭐 농장주 입장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인터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 속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편안한 지금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3일, 5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없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는. 예. 우리의 법 체계상. 예. 네. 자, 이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현황과 더불어서 어려움 속에서 또 다뤄봐야 될 내용이 김호철 국장님 상당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권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지난 뭐 국정감사에서 그 군산 계야도에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가 증인으로 나서서 목소리도 좀 내고 그랬는데 이 부분 뭐 누구보다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스리랑카는 아니었고 동티모르였고요. 뭐 농촌이나 어촌이나 특별히 도서 지역이나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개인 농업어업을 하시면서 외국인들을 1명, 2명 고용을 하고 있고 예.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날일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는 일을 해야 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을 해야 돼 계약서 맺은 상 일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 이 농촌하고 어촌하고가 이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런 또 많은 문제들 더군다나 농촌 어촌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다른 NGO나 이런 지원 단체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을 문제 제기를 하기도 쉽지 예. 않은 상황이고 뭐 그렇다 보니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폭행부터 시작해서 뭐 폭언도 있고 또 숙소 문제도 있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잘 대해주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 또 어쩔 수 없이 이 숙소 문제가 참 어려운 부분 입장에서 농민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이 문제는
과거에 이제 얼마만큼 있었는지 저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자체가 이제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 농가 입장에서는 어쩌면 모셔와야 될 정도로 예. 그런 양반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리고 농민들 기본 심성이 저는 이제 같이 일하거든요. 또 그렇죠. 같이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만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점차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고창에 와 있는 장관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 이제 인력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그 농가를 개조하고 이제 고쳐서 거기에 이제 입주하게 한다. 예. 근데 뭐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다 갖추지 않으면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어떤 시설들을 다 갖춰야 되고 그래서 뭐 주거 환경이나 그런 것도 썩 나쁘지 않다는 말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온 그냥반들도 다 이제 나름대로의 모임 뭐 이게 뭐 조직 형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연락들 다 이제 소통하죠. 조직이 그러니까 집단이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 또 농촌 일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혼자 하우스를 뭐 도맡아서 하는 경우는 어쩐지 모르지만 대부분 집단 노동이거든요. 예, 같이 여럿이 예.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서만큼은 그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여러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더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없었다고 귀한 하더라도. 손님이면서 예, 찾아보기 어려울 저는 정도니 그 점에 대해서 될 것이다.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 농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사실은 정부도 이런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인해서 뺏기지 말아야겠다. 그 내국인 어떤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특히 우리 법무부라든지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아주 강력한 규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우리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질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외국인은 들어오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느냐 싶고 하여튼 좀 제도를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조금 더 바꿔나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따로 외국인 노동자들 뭐 현장 점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못하는 현실이죠. 솔직히 뭐 이제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국할 때는 이제 그런 사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적으로 합니다만 예. 뭐 저희가 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뭐 쫓아다니면서 뭐 현장 근로 상태를 감독하고 그러지는 사실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호철 사무국장님 뭐 지역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있고 이대중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농민들 함께 일하기 때문에 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인권 문제는 그렇게 침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다. 오히려 귀한 손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아니, 저도 이주 노동자들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의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예전보다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많이 인식들도 개선이 되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예. 다만 가끔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아까 그 뭐 숙소 같은 문제를 해도 개별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다 보니 개별 사업주별로 농민별로 아니면 어민별로 다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상황들이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분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업장들, 농장들은 숙소도 훨씬 좀 깔끔하게 좋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곳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 특별히 시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는데 한두 명씩 그리고 숙소가 마을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 사업주분들이 항상 오시는 게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그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에게 연배가 아까 처음에도 연배 이야기를 하셨지만 연배가 차이가 이렇게
농장주분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장님이라고 차라리 부르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원래 시골에서는 같은- 뭐 그냥 예.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예. 뭐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더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까지도 발전할 수 있고 예, 가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왜 고용어 과제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데 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다 직장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농민, 어민,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를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하다 보니까 그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서는 직장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지역 가입을 하다 보니 지역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험료 부담을 이주 노동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임금은 적게 받지만 지역 가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도 훨씬 많게 되고 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부터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그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니면 농촌 어촌에 지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외국인에게도 보험료 경감 혜택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해서 부분은 조금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중 원장님 숙소를 어쨌든 농가가 지금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뭐 숨지체 발견된 그런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고 보통은 보면 컨테이너 뭐 조립식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숙소 여건에 대한 심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농가가 그 뭐 이 숙소를 신축하거나 일반 주거 시설을 좀 빌려서 숙소를 마련해야 되거나 뭐 이런 지금 대안밖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농촌 지역에 이런 인력을 이제 수급하시는 분들이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잖아요. 예. 그 양반들이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양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담을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숙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야, 이런 게 있다던데 어쩌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말씀드렸지만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부터가. 정부가 지원해서 숙소를 제공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인력 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또 이걸 어느 정도는 그 노동자들한테 부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담을. 이를테면 숙소 비용을 받는달지 전기세를 받는달지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그게 또 임금비 상승 요인으로 되고 예.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탁상공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금 현재 구체적인 현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이제 뭐 무슨 정책을 입안을 해야지.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건강보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경감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불법 체류자한테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는 시작을 이대중 의장님께서 계속 이제 이 농가의 현실이 합법적인 체류자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이제 뒤따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어쨌든 농촌의 인력 상황이 고령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하실 분들이 과거에 품앗이 하시던 분이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돌아가시고 이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입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벌써 이제 오래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더 줄어들고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비닐하우스에 숨진 채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제 이 인권 문제로 또 접근하게 되고 참 농촌은 총체적으로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법 사실은 이제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그래도 보이지 않게 그냥 자유롭게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대두가 되면서 이제 이게 어떤 감염원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자는 이런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사적 모임 금지하지 않습니까? 예. 이동 제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 자꾸 사회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순환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어쩌면 농업의 현실 속에서는 합법적인 노동자보다는 불법적인 노동자에 의해서 태반이 움직이고 있는데 변한 것은 사실 변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많이 체감하는 이유는 아까 그러한 어떤 코로나로 인한
이런 좀 사회적인 관심도 이런 것들 방역에 대한 수칙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훨씬 어떤 흐름이 많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예. 자꾸 이렇게 숨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피부로 더 느끼게 되지 않느냐. 예. 지금 뭐 다문화 시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대학의 현실이 어려운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나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김원철 사무국장님 좀 총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농촌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농가 입장에게만 책임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이 외국의 노동자들이 농촌 현실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합법적으로 그게 개월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마련이 돼야만 이대중 의장님 말씀대로 뭔가 좀 진전을 하고 숙소를 제대로 마련한다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는 늘 1년 365일 속에서 일할 때와 쉴 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또 다음 봄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지속 가능한 농업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본론적으로 지금 언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네, 저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업종별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제조업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제조업에 최적화된 제도라고 할까요? 이 고용허가제가 농업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뭐 오장님도 얘기했던 그런 난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근로기준법을 지켜갖고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만 해야 되고 딱 정해진 월급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은 이 고용허가제로 하지만 최소한 이 농업에 한해서만이라도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같은 NGO 단체들을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농업 분야에서는 차라리 노동허가제로 바꿔가지고 정말 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난리를 하는 것처럼 이거를 좀 합법화시켜서 정말 아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가서 그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정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농민들 어민들이나 그리고 거기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서로에게 좀 맞지 않을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업농에게나 이런 고용허가제 속에서 좀 고용이 가능하지 이렇게 뭐 개개인의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용허가제를 제조업 분야가 아닌 농촌 어촌의 현실에 맞는 노동허가제로 좀 바꿔야 된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또 수급 상황, 어려운 농촌 현실 그 가운데 인권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안은 없는지 현재 농촌 현실,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생각 이상으로 크다고 느끼는 현실 속에서 푸마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푸마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현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푸마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푸마시와 같은 개념입니까? 네, 저희가 그 농촌에서 원래 그 사람이 부족할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품을 나눠주는 그 푸마시에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예, 따왔는데 이제 발음하기 쉽게 푸마시 이렇게 네, 쓰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나오기로는 도시형 인력 중개센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주식회사 푸마시는 말 그대로 이전 이제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해 보자라고 2015년도에 설립한 농업 스타트업이에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도시 실업 휴직이 더 높아지고 또 불법 체류자 외국인에 의존하던 지금 농촌에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푸마시 근로자와 또 농장 회원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 푸마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올해 그 시범 사업으로 예.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고용 파견 사업을 강원도 양구에서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준비 중.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다라고 말씀을 이대중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실제 저희도 많은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체류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또 저희도 보게 되고 예. 많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직접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 농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민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또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뭐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대중 의장님이 탁상공론이다 이런 지적까지 좀 해주셨는데 숙소 문제를 뭐 그래도 좀 다뤄본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은 이제 내국인들로 이제 일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숙소 문제가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타났어요. 예.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니까 그건 이제 응당 시급 이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숙소에 가서 이제 지친 몸을 휴식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있을 작업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숙소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숙소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더 힘들어지면서 계속 농사일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은 그걸 잊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저희도 숙소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내국인을 연결할 때도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코디네이터 그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숙소를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숙소에서 항상 와이파이가 되는지 예. 꼭 확인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숙소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통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이제 복지를 이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계속 예. 실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어떤 그 시설에서 좋은 사례가 이제 뭐 강진 일주일 살기, 뭐 한 달 살기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 숙소 문제를 그 농가에 필요한 일선 시기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 숙소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지자체에서 함께 연계가 된다면 어떨까? 그런 반응이 지금 내국인을 통해서는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체험 마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관광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농촌에서 단지 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신 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농가의 이제 직거래 판매들에도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내국인들을 이제 그 일하는 일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예. 이제 농장의 앞으로 소비자이자 그리고 내 지방의 또 중요한 손님으로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그러면 저희도 계속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농촌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도시형 인력 중개센터잖아요. 이 푸마시가. 네. 도시와 농촌 간의 인력을 중개해 주는 곳인데 이렇게 인력 수급을 내국인만 통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는 어떤 곳으로 이 중개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이제 그 도시형 농촌인력센터에 이렇게 농가에 긴급한 수요가 있다라고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그 농촌센터에서 접수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도시민 중에서 현장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신 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와 성실성을
갖추신 분들을 저희는 먼저 선발을 해서 그분들께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도 역시 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올 한 해에만 지금 벌써 이제 체류형 성격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시다는 분이 440명, 그리고 출퇴근으로 내 집 근처에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330명 정도가 지금 저희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그럼 농촌으로도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농촌. 네, 맞습니다. 예, 농촌에서 그렇군요. 일하겠다. 예, 그리고 예.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숙소와 그리고 교통비가 적절하게 그 농가 부담이 아닌 예. 그 지자체와 정부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더욱더 수준 높은 그리고 더 그 지역에서 어떤 자신의 미래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예.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예. 저희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일하러 왔다가 노동자로 왔다가 이제 귀농하는 사례도 있고 현재 뭐 우리 전북의 지자체 중에서도 귀농귀촌인 선배와 또 새로운 귀농귀촌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교육도 되고 서로 경험담을 전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면 이 내국인 근로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방안도 마련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푸마시의 김용현 대표였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네. 지금 우리 전라도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 파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올해 시범 사업이 좀 도입되고 있고요. 예. 직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고용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가 단위로 볼 때는 되게 단기간 뭐 며칠 몇 주기 때문에 예. 그 개개의 농가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종합적으로 어쩌면 그냥 민간 인력 사무소의 역할을 공공기관 혹은 지자체가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보는 것이 이제 올해 무주 농협이 지금 이제 주관돼서 하고 있고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올해도 3개 시군이 내국인에 대한 어떤 고용을 공공기관이 위탁받고 그걸 갖다가 필요한 농가에게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는 어떤 민간 인력 사무소의 역할을 올해 시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신청자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신청을 지금 3개 시군에서 보니까 일단 한 42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신청할 때는 이미 이제 필요한 어떤 농가 수요 조사를 그 시군별로 하고 그 시군에서 필요한 인력의 양만큼을 좀 신청을 일단 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 무주 같은 경우에 의외로 좀 많이 신청해서 한 346명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6명을 이제 뭐합니까 인력 사무소처럼 풀로 돌리는 거죠. 예. 이도종 의장님, 이제 뭐 지금도 농화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건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특히나 코로나로 지금 대학교 안에서도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일자리를 찾는 젊은 대학생부터 청년층부터 또 도시민들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를 시켜주면 서로가 원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원하는 각각의 이제 사람과 각각의 기관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접점이 이제 넓어져서 뭐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전화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푸마시 대표님인가요? 그분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농촌 체험이나 뭐 농촌 바로 알기 이런 차원에서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노동 조건과 강도 이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 양반들이. 물론 이제 그런 그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경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다른 일에 비해서 특성이 있고 또 이제 강도가 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많이들 부정적이더라고요. 차라리 제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하지 내가 뜨거운 그 농촌 현장에 가서 일은 못 하겠다. 글쎄요, 이제 농사 짓는 양반들이야 저도 그렇지만은 들녘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죠.
이 좋은 일을 왜 안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농촌 일, 그 농사 일을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농촌의 인력난을 풀 그런 해법으로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래서 실제로 농사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고령화 되면서 뭐 자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는 임대해 주는 경우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이 대규모의 농지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규모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고 그래서 전업농을 육성하네. 또 농민들도 달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조건에서 계속 어떤 그 경작 면적을 늘려오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봐야 되죠. 과거에 우리 농촌 사회는 가족 노동에 의거해서 또 그렇죠. 품앗이 두레 공동체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수급하고 해결해 왔던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지금 현재 문제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이 진짜 근본적인 방안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닥친 눈앞에 닥친 이 인력난 문제를 어쩌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드론으로 지금 뭐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마트팜이 지금 김제에 이제 전국의 시범 단지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농업이 스마트화하고 기술화가 보급이 되면 이러한 농가들의 인력 부족함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근본적인 몇 가지 처방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의 기계화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논농사 요즘 뭐 거의 99% 다 기계화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벼농사 짓는 데에서 농업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농번기라고 얘기해지는 4월에서 6월이라는 계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마늘, 양파가 대규모 수확 처리 도래하고 있고 또 뭐 고구마라든지 뭐 여러 작물도 새롭게 심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일관되게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래 다행스럽게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부터 수확까지가 기계화가 다 일관되게 기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일관되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기계화를 앞당겨주면서 거기에 쏠림이 있을 수 있는 노동력을 자꾸 방지해 주는 것이 그나마라도 좀 노동력이 어떤 한쪽으로 쏠림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이 농촌이죠. 공장과는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참 잘 농사 지어서 이 물건들을 잘 팔아서 수익으로 가정 경제를 좀 이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참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김원철 사무국장님, 뭐 노동자들의 인권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없어서 지금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농촌에 주로 미등록 이주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결국이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면 뭔가 거기에 맞는 내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메리트 당근이 필요한데 당근을 주기 위한 게 그러면 다른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좀 뭐 자유스러움을 더 좀 부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농촌에서의 인권 문제하고 결국엔 연결이 되는 게 숙소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개별 농장주나 사업주분에게 부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별 사업주에게 그걸 지원해 주기도 조금 뭐 논쟁의 이슈가 있다면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거길 담당하는 뭐 수협이나 농협 그리고 농장주 또 외국인 노동자 이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대학생들 뭐 전북 장학숙 서울에도 있고 뭐 전주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농촌 거점 뭐 아니면 면 단위 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숙소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참 씁쓸합니다. 농촌의 현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답은 결국 이제 행정과 국가로 오게 되는 실정입니다. 일단 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고 그 자리를 누군가는 다시 메워야 되는데 메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지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지금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그리고 의장님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현재 법을 뜯어고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 아까 뭐 품앗이의 의견도 그렇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계절 근로자를 갖다가 이렇게 좀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보자는 이런 사업들도 그래서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농업의 기계화라든지 또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리 외국인 특히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그 근로 여건 또 법적 규제 부분을 갖다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도준 의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뭔가 현실화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한 상황에서 현실 파악을 좀 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예. 아까 이제 최재형 국장님 이제 뭐 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필요하면 법을 뜯어 고쳐야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이제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허가제 저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의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에 좀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농촌 사회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데는 인력사무소 그리고 이걸 쓰는 사람들은 농민 이 양축이 있거든요. 이 양반들을 직접 좀 행정이나 정부에서 좀 직접 만나보고 양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뭔지 이 양반들한테 뭔가 좀 지원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농민들한테도 직접 무슨 뭐 현금 지급을 통해서랄지 뭐라도 어떤 그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만 거창한 뭐 이상한 뭐 이런 걸 자꾸 만들려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지금도 일손의 현장에서는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일들도 참 잘해요.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현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성유샘 노동자재배 김호철 사무국장 그리고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형 국장,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전북도 연맹 이대중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